전 세계가 가상화되기 시작한다면, 가족이 가상화 전에 살해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어? 가족을 죽인 원수를 찾아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낯선 전화의 말을 듣고 게임 세계의 플레이어로 참여해 가족을 되찾을 것인가?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주인공 생기는 여동생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중이다. 그때 메시지를 하나 받는다. 천사1004라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야. 내용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기는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생각한다. 도와주고 싶으면 상벌 모르는 걸 도와줘. 동생이 까다롭거든. 생기의 여동생 선거는 똑똑하고 집안일도 잘한다. 가끔 음식을 독차지하지만 때로는 치킨 다리를 오빠에게 양보하기도 한다. 여동생의 나쁜 행동들을 떠올리다 문득 엄마가 오늘 신도림역에서 밥 먹자고 했던 게 생각나 급히 신도림역으로 향한다. 생기는 신도림역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걸 발견한다. 호기심에 앞으로 가보니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진다. 신도림역이 사라졌다. 생기는 신도림역에서 만나기로 한 가족이 떠오른다.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건다. 이 재난에 휘말리지 않기에 기도하며 전화 너머로 차가운 기계음만 들린다. 불안감이 커져 집으로 달려가며 속으로 되는다. 괜찮을 거야? 몇 분 후 생기가 진문을 여니 고요한 만이 그를 맞이한다. 생기는 믿을 수 없어 다시 전화를 건다. 집안에서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생기는 안도하며 방문을 연다. 하지만 눈앞에는 차가운 시신 3구가 있을 그리고 부재중 전화 한 통. 생기는 완전히 무너진다. 한참 후 1004라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생기가 끊으려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바로 들린다. 전화 너머에서 생기의 가족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한다. 생기는 놀라 여동생을 보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다. 생기는 험악한 표정으로 농담하는 거냐고 묻는다. 전화 너머에서 급히 설명한다. 가족이 죽기 전에 이미 데이터화되어 시밀리스 세계로 전송됐다고. 생기가 믿지 않자 전화 너머에서 계속 설명한다. 밖의 신도림역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리고 계속 말한다. 가족이 가상화되기 전에 시밀리스 플레이어에게 공격당했고 플레이어가 되어야만 복수할 수 있다고. 생기는 화가 나지만 가족의 몸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가상화 완료. 전화 너머에서 생기에게 빨리 플레이어로 접속하지 않으면 가족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한다. 생기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전화 너머에 말한다. 접속. 의식이 점점 흐려지며 생기의 몸이 천천히 가상화된다. 화면이 바뀌고 생기는 가상화된 신도림역에 와 있다. 휴대폰에서 다시 소리가 난다. 저는 인공지능 ABI즈입니다. 생기가 묻는다. 어떻게 해야 가족을 되찾을 수 있나요? ABI즈가 천천히 설명한다. 시밀리스의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시밀리스는 현실의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흡수하는데 마스터급 플레이어만이 시밀리스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가상화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프로그램 코드 조각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코드를 모아 마스터가 되면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중에 ABI즈가 정체불명 승고이 접근한다고 준비를 하라며 천천히 블루투스로 변한다. 생기가 착용하자 눈앞에 팝업창이 뜬다. ABI즈가 말한다. 살아나오려면 능력 유점을 찾아야 합니다. 말하는 중에 소화기를 든 사람이 나타나 소화기를 내리친다. 생기는 간신히 피하지만 중요한 부위를 다칠 뻔한다. 그물 하나가 호시탐탐 노려본다. ABI즈가 설명한다. 튜토리얼 배울입니다. 말하는 사이 두 사람은 쫓고 쫓기는 장면을 연출한다. 생기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반격해야 하고 누비는 바로 그 소화기다. 괴물이 생기의 팔을 물고 생기는 괴물의 머리를 누르고 한 발로 괴물을 날려보낸다. 괴물은 통증을 못 느끼는 듯 이러다 다시 공격한다. 갑자기 생기의 눈에서 푸른 빛이 나오고 ABI즈가 항인다. 전투 모드 시작. 시스템이 플레이어를 지원합니다. 괴물 주변에 속성창이 뜬다. 생기가 왜 약점 정보를 안 주냐고 불평하는데 빨간 팝업창이 휙 나타난다. 오른쪽 허벅지가 다쳤다고 표시되고 생기는 기회를 잡아 주먹을 날린다. 괴물이 비명을 지르고 생기는 재빨리 소화기를 들어 괴물의 머리에 내리친다. 괴물이 아래로 떨어지고 ABI즈가 괴물의 사망을 알린다.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으니 시밀리스가 특별 보상을 지급합니다. 생기의 상처가 회복되고 몸도 훨씬 강해진다. 생기가 능력 유형이 확인됐냐고 묻는다.
ABI즈가 말하려는 순간 통소리가 신도림역에 울려 퍼진다. ABI즈가 소리가 위층에서 들린다고 망설이다가 생기는 3층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기로 한다.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는데 생기가 가볼까 생각하는 순간 총알이 뒤 철기둥에 맞는다. 권총을 든 남자가 생기에게 나오라고 한다. 생기는 또 총을 쏠까 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빨간 속성창이 나타나며 총을 든 남자는 조 하이연우이고 적대감이 90%라고 부시른다. 조 하이연우가 말한다. 너도 몬스터 베앗으로 온 거야? 옆에 여자를 보는데 여자는 겁에 질려 다시는 NPC라고 한다. 조 하이연우가 계속 말한다. 그럼 왜 AI가 내 정보를 읽지 못하는 거야? 생기는 의아해한다. 분명 속성창이 보이는데 빨간색일 뿐이다. 조 하이연우가 맞춤을 쏘려 할 때 NPC가 급히 말한다. NPC를 죽이면 다 죽어요. 생기는 급히 ABI즈에게 확인하고 ABI즈는 맞다고 답한다. 듣고 나서 생기는 급히 총 쏘려는 조 하이연우를 막는다. 시스템 알림이 울린다. 숨겨진 보스를 물리치세요. 클리어하면 특별 보상 프로그램 코드 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기는 놀라 속으로 생각한다. 이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어. 바로 그때 조 하이연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NPC가 숨겨진 보스라고 단정한다. 총을 쏘려는 순간 생기가 순식간에 조 하이연우를 바닥에 눕히고 총을 빼앗는다. 조 하이연우가 일어서는데 주머니 안쪽에 손을 넣더니 또 총을 꺼낸다. 생기에게 총을 쏘고 생기는 급히 전초 모드를 켜서 모든 공격을 피한다. 하지만 ABI즈가 알린다. 전투 모드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니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승기는 듣고 급히 ABI즈에게 취소하라고 한다. 몸을 재빨리 벽 뒤로 숨긴다. 갑자기 총알 하나가 벽을 산산조각 감는다. 생기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나오고 눈빛 하나로 조 하이연우의 발이 골절된다. 생기는 이게 닭이 능력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표정을 굳히며 조 하이연우에게 말한다. 이제 나랑 얘기할 준비됐어. 조 하이연우는 급히 소형 회복약을 쓰고 두 사람의 이톡득발 상황이 벌어진다. 바로 그때 낯선 여자가 조 하이연우를 발로 차고 생기를 반갑게 본다. 이 사람은 생기의 친구 한조여이고 한조여는 바닥에 앉은 남자를 보며 사촌동생 조 하이연우라고 한다. 한심한 동생을 보고 주먹을 날린다. 화를 내며 팀원 찾아서 힌트 프로그램 코드 수집하라고 했는데 사고를 친다고. 생기가 힌트 프로그램 코드가 뭐냐고 물으니 ABI즈가 말한다. 코드는 보스를 찾는 열쇠입니다. 한조여가 같이 행동하자고 제안하고 생기는 좋다고 한다. 세 사람은 단서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열차에 쓰여 있다. 열차 안에 숨겨진 힌트 프로그램 코드를 찾아라. 갑자기 누군가 한조여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생기가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의 속성창이 빨간색이다. 하지만 생기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플레이어라고 쓰여 있으니까. 바로 그때 생기는 뭔가 눈치채고 먼 곳으로 걸어간다. 손을 대자 문이 열리는데 생기는 표정이 굳는다. 이 빨간 팝업창이 정말 자기만 볼 수 있는 건가 생각하며 모두 열차 안으로 들어가 단서를 찾는다. 갑자기 ABI즈가 앞에 이상 상황이 감지된다고 한다. 두 사람이 가보니 무서운 표정의 남자가 흉악한 얼굴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기가 발로 차고 톰을 꺼낸 남자에게 겨눈다. 빨간 팝업창이 다시 나타난다. 힌트 프로그램 코드가 NPC에게 있다고 표시된다. 이 민재이가 소리를 듣고 오는데 무서운 남자를 보고 잠시 멈칫한다. 갑자기 시스템에서 음성이 나온다. 시밀리스가 희비 권총을 드립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사악하게 웃고 총을 들어 NPC의 머리를 쏴버린다. 쓰러진 NPC를 보며 생기가 이 민재이에게 소리친다.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막 사람을 죽여. 이 민재이는 오히려 말한다. 여긴 시밀리스야. 진짜 세상이 아니잖아. 그리고 생기에게 총을 겨눈다. 다행히 한조여가 많이어서 계속 싸우지 않는데 NPC 사망 페널티가 오고 폭발음이 들리며 모두 날아간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당당하게 말하는 이 민재이를 보며 생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린다. 이 민재이가 반격하려는데 시스템 알림이 온다. 그물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 생기는 필사적으로 대책을 생각하다 갑자기 뭔가 떠올라 먼 곳으로 간다. 방금 NPC가 죽은 곳으로 온다. ABI즈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NPC CC는 사라지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건 시밀리스 운영 방식도 아니고 누가 해킹해서 수정한 것 같다. 조 하이연우가 생기에게 뭐 발견했냐고 묻는다.
생기는 방금 힌트 프로그램 보드를 가진 사람이 이민재에게 죽어서 힌트 프로그램 보드도 사라졌다고 한다. 조하이연우는 화가 나서 돌아선다. 주먹을 쥐고 이민재를 바닥에 눕힌다. 화내며 말한다. 내가 NPC를 쏴 죽여서 힌트 프로그램 보드가 사라진 거야?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생기는 말없이 지하철 주변을 둘러본다. 생기의 눈빛이 굳어지며 또 빨간 팝업창을 본다. 돌아서 모두에게 단서를 찾았다고 말한다. 이민재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점점 흑화한다. 이민재가 일어서는데 팝업창이 점점 깨진 문자로 변한다. 이민재의 손 뒤에 갑자기 버튼이 나타난다. 함정장치라고 쓰여있고 이민재가 세게 누르자 함정이 발동된다. 조하이연우가 이민재를 죽이려는데 모두에게 창이 뜬다. 함정인 관장 괴물을 죽이세요. 열차가 빠르게 출발하고 갑작스런 반동에 모두 넘어진다. 생기가 빠르게 반응해서 모두 머리를 숙이라고 한다. 힘을 모아 문에 구멍을 낸다. 괴물 하나가 안에서 나온다. 함정 보스다. 모두 대기한다. 생기가 막 말리려는데 몇 명이 벌써 달려들고 플레이어들의 비명이 들린다. 생기와 도하이연우가 급히 총을 쏜다. 빨간 팝업장이 다시 나타나 왼쪽 어깨가 다쳤다고 알린다. 생기는 슬라이딩하며 어깨를 맞춘다. 조하이연우가 헤드샷을 노리지만 데미지가 없고 어그로만 끌어서 괴물이 발톱으로 공격해 조하이연우의 눈이 질린다. 다행히 생기가 총을 쏴 다시 어그로를 끈다. 생기는 급히 한조여에게 조하이연우를 이민재가 갑자기 나타나 축으로 달려가는데 상캐장이 몰래 플레이어에서 보스로 바뀐다. 세 사람이 다음 칸으로 뛰어가고 생기는 괴물을 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이 괴물이 보스가 아닌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기는 공격을 피하고 다음 칸으로 이민재는 생기에게 복수하려고 표현형 능력으로 문을 막아버린다. 생기는 화난 얼굴로 이민재에게 해제하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괴물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생기는 간신히 피하는데 반격하려는 순간 괴물이 배를 차서 날아간다. 빨간 팝업장이 다시 나타나 괴물이 빛을 무서워한다고 하자 생기는 번뜩 생각이 떠올라. 손가락을 튕기니 주변에 빛이 나고 괴물이 비명을 지른다. 생기가 쇠파이프를 들고 던지려는데 주변에 포털 같은 게 나타난다. 생기는 ABI즈가 돕는 거라 생각하고 던지니 괴물이 바로 관통당한다. 다른 쪽에서 이민재가 한조연을 끌고 도망치는데 한조연은 생기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거절한다. 조하이연우가 이민재는 법정이라고 하자 이민재는 아픈 곳을 찔려 조하이연우를 발로 차고 신분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다른 쪽에서 생기가 겨우 얼음을 떼고 나오니 바닥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는 조하이연우가 보인다. 조하이연우는 급히 한조여가 이민재에게 끌려갔다고 한다. 생기는 순간 화가 난다. 화면이 바뀌고 한조여가 필사적으로 이민재에게 저항한다. 이민재를 벗어나고 한조여는 몰아선다. 이민재가 퇴로를 막고 그 쓰레기는 죽었으니 나랑 함께 가자고 한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조여의 표정이 붓고 이민재는 여유롭게 얼음 마법으로 한조여를 가둔다. 더 미친 듯이 얼음을 쏘고 한조여는 순신으로 피해 빠르게 이민재의 아래로 가서 칼을 휘두르지만 이민재가 즉시 만든 얼음에 막힌다. 다리에 얼음을 모아 한조여 배를 차고 또 몇 번 세게 찬다. 하지만 한조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민재를 욕한다. 이민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조여를 죽이려 한다. 바로 그때 생기가 얼음벽을 깨고 나와 바닥에 쓰러진 한조여를 보며 무표정하게 이민재에게 발 치우라고 한다. 이민재가 사악하게 웃으며 얼음을 대량으로 날린다. 생기는 단단하게 웃으며 총으로 이민재를 죽인다. 총이 있는데 저렇게 나댔다니. 시스템에서 소리가 난다. 보스 이민재를 물리쳤습니다. 생존한 플레이어는 모두 정식 플레이어로 승급합니다. 시스템 알림이 끝나고 생기는 안도한다. 잠시 후 한조여가 깨어난다. 생기가 한조여에게 다 끝났다고 말한다. 두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하는데 한조여가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냐고 묻는다. 생기는 웃으며 너를 두고 먼저 갈 수 없지 않냐고 한다. 말을 듣고 한조여는 속으로 맹세한다. 꼭 생기를 지키겠다고. 두 사람이 플레이어 튜토리얼을 나오자 시스템 음성이 다시 들린다. 1등으로 플레이어 튜토리얼을 완료했으니 보상을 드립니다.
보물상자들이 나타나고 한조여가 확률이 너무 낮다고 중얼거리는데 생기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앞으로 가서 보물상자 앞에 멈춘다.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며 프로그램 코드 조각을 획득했습니다. 한조여는 놀라 어떻게 했냐고 물으려는데 한조여도 어시스트 보상을 받는다. ABI즈가 갑자기 말한다. 프로그램 코드 조각을 얻을 확률은 0.00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생기는 담담하게 답한다.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니까. ABI즈가 계속 말한다. 마스터의 능력인데 시스템에 발각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이상합니다. 신기가 의아해하며 투성형 아니냐고 묻자 ABI즈는 특수형일 수 있다고 답한다. 보스와 싸울 때는 표현형을 썼고 이민재이와 싸울 때는 조종형을 썼습니다. 능력이 여러 개를 던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생기가 생각하는데 한조여가 방금 뽑은 검을 생기에게 보였습니다. 주변이 천천히 사라지고 두 사람은 낯선 도시로 이동하는데 누군가 다가온다. 조사구 경찰로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한다. 생기가 몇 가지만 모르니 경찰이 바로 배도를 바꾸며 정말 귀찮다고 한다. 총을 꺼내자 한조여가 빠르게 칼을 휘두른다. 하지만 쉽게 막히고 경찰이 헤드샷을 쏘자 한조여가 바로 기절한다. 생기가 달려가려는데 공중에서 여자가 뛰어내려 경찰 어부를 차고 경찰이 바로 기절한다. 남자가 말한다. 내 보호막이 조금만 늦었어도 머리가 터질 뻔했어. 생기가 말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먼저 말한다. 신도림역 생존자지. 생기 일행이 그래서 어쩌라고 하자 여자가 자신은 권효니어이고 클라인 회사 대표라고 한다. 납치된 생존자들을 구하고 있다고. 생기가 우릴 해치려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다. 권효니어가 답한다. 가능성이 높아. 우리랑 같이 가. 초심자는 정보가 많이 필요하잖아. 생기가 생각하다 몇 사람을 따라 다리 밑으로 간다. 권효니어가 먼저 말한다. 이번에 난이도가 올라간 건 나이트메어 간부가 해킹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생기 표정이 변하여 누구냐고 묻는다. 권효니어가 담담하게 답한다. 거의 모두가 알아. 이름은 류지타이야.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혹시 자기들이 아는 그 류지타이가 아닐까 생각했다. 권지니어는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했다. 권지니어가 설명하길 통치자 안에는 고급 플레이어가 있는데 악몽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류지히타이는 악몽의 리더인데 그들은 추앙 같지만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다. 한조여가 말했다. 범죄자라면 자기들이 아는 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자기들이 아는 류지히타이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권지니어는 더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을 때리고 시청로 가서 수속을 밟아야 했다. 가는 길에 승지가 물었다. 가상화할 때마다 블랙홀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모를 리 없지 않냐고. 권지니어는 신도림역에 버그가 많아서 복제에 성공하지 못했고 복제 실패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했다. 자면이 바뀌고 네 사람은 시청 안에 있었다. 권지니어는 두 사람에게 서류 작성을 시키고 천천히 변장을 벗어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냈다. 주변 사람들이 권지니어를 알아봤지만 생지는 무표정하게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두 사람은 수속받는 곳으로 갔다. 그때 직원이 갑자기 생지의 이름을 불렀다. 생지는 바로 알아왔다. 자기 여동생 친구인 신지인이었다. 생지는 놀라며 급히 인사하고 생화의 행방을 물었지만 신지인은 자기가 막 NPC가 돼서 아직 못 봤다고 했다. 생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신지인이 자료를 확인하다가 승지가 최근 화제가 된 돌연변이 플레이어라는 걸 알아챘다. 승지는 황급히 부인했다. 신지인은 자기가 승지 편이니 정보 유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승지가 얻은 아이템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먼저 운전자의 장갑이었다. 신지인이 놀랐다. 희귀 아이템을 본 것이다. 미민재의 신분증이었다. 승지는 보지도 않고 신지인에게 버리라고 했다. 신지인이 손을 대밀며 말했다. 희귀 아이템인데 나중에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지는 어쩔 수 없이 생겼다. 누군가 생지를 불렀다. 생지가 돌아보니 류지히타이였다. 류지히타이가 웃으며 인사했고 생지는 이에 바르게 명나리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생지가 말했다. 우리 가족도 다조 내 이야기를 다들 널 좋아한다고 말하다가 생지는 가족이 죽임당한 장면을 떠올리고 분노하며 물었다. 그게 다 내 죽이냐고. 류지히타이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알아챌 줄 몰랐지만 류지히타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을지 권지니어 일행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싸우려는 두 사람을 보고 승지에게 싸우지 말라고 했다.
생지가 먼저 공격했다. 손발 공격에 로즈 히타이는 생지를 표현형으로 생각했다. 로즈 히타이가 생각하는 사이 생지는 뒤로 돌아가 총을 쏘았다. 로즈 히타이는 다시 만만하게 보호막을 펼쳤다. 하지만 공격이 로즈 히타이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갔다. 로즈 히타이는 노란 표정을 지으며 상처를 회복했다. 그러고는 능력을 발동했다. 그의 능력은 능력치 조작으로 상한선을 돌파할 수 있다. 횡배기를 나뉘어 생지의 배를 그었다. 생지는 기둥 뒤로 대빨리 숨었다. 그 사이 로즈 히타이는 말로 생지를 다급하며 도발했다. 로즈 히타이는 기둥 뒤에 생지를 발견하고 빠르게 움직여 연속 배기를 날렸지만 분신반 부서졌다. 생지가 빠르게 돌진했지만 칼에 맞아 날아갔다. 앞에 있던 두 사람이 급히 구출하려 했다. 하지만 로즈 히타이가 더 빨랐다. 생지는 순식간에 뛰었다. 담담히 웃으며 로즈 히타이의 옷깃을 잡았다. 차가운 눈빛에 로즈 히타이가 놀랐다. 로즈 히타이의 AI가 의심스러운 코드 침입을 감지했다. 맞춤 코드라 방어할 수 없었다. 로즈 히타이는 벗어나야 했지만 꽉 잡혀 있었다. 생지는 능력 출력을 더 높였다. 로즈 히타이의 오른손이 순식간에 검게 변했다. 그때 시스템이 경고창을 띄우며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정신을 차린 로즈 히타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고 생지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한조여가 칼을 휘둘렀고 로즈 히타이는 더 싸우지 않고 돌아섰다. 권진이어 일행이 생지를 치료하고 있었다. 검은 칼에 심장을 찔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때 생지의 몸에서 초록빛이 났다. 상처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두 놀랐다. 권진이어는 생각에 잠겼다. 그가 바로 그 돌연변이 플레이어구나. 다음 날 생지가 깨어나 걱정스러운 한조여를 봤다. 자리에 앉아 한조여에게 말했다. 로즈 히타이가 자기 가족을 죽인 범인이라고. 로즈 히타이의 교활한 표정을 떠올리자 생지는 더욱 분노했다. 냉정을 잃어가는 생지를 보고 한조여가 급히 손을 잡으며 자기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제야 생지는 정신을 차리고 한도열에게 냉정을 되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제 괜찮다며 일어나 떠났다. 자면이 바피어 권진이어가 온라인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는 누가 로즈 히타이를 다치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었다. 사람들은 생지를 기밀 플레이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홀로 걸어가는데 생지는 자기가 죽을 뻔한 장면을 계속 떠올렸다. 더 이상 무제하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정보를 얻어야 한다며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권진이어 일행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생지가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권진이어가 담담히 웃으며 악수했다. 권진이어가 말했다. 내 능력을 선보하려면 악몽과 대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권진이어가 생지의 능력이 뭐냐고 물었고 생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 권진이어는 잠시 생각했다. 생지가 권진이어에게 말했다. 지금 세 가지만 알고 싶다고. 첫째, 내 능력을 분석해달라. 둘째, 코드 조각의 위치를 알고 싶다. 셋째, 내 가족을 찾아야 한다. 권진이어가 말했다. 내가 말한 건 내가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데이터는 통치자가 관리하니까. 생지가 고민하고 있을 때 권진이어가 계속 말했다. 좀 어렵지만 방법은 있다. 통치자 친구가 있는데 그너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지가 망설이는데 경보가 울렸다. 권진이어가 미간에 찌푸리며 말했다. 금발 미녀가 화면 너머로 말했다. 이분이 기밀 플레이어인가 보네요. 권진이어가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냐고 물었다. 금발 미녀는 오래 듣지 않았고 생지가 데이터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만 들었다고 했다. 생지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지만 권진이어는 발각될까 봐 거절하려다 생지에게 지지당했다. 금발 여자가 권진이어의 걱정을 알아채고 말했다. 걱정 마오. 고위층에 말하지 않을게. 나도 로즈 히타이의 방어를 뚫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생지는 바로 좋다고 했다. 어디서 만날지 물었고 여자가 요염하게 웃었다. 자면이 바피어 생지가 덕선 장소에 도착했다. 권진이어 일행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통신이 끊겼다. 비관 조문맨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여자가 한 손을 허리에 대고 생지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 기밀 플레이어야. 생지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여자는 순식간에 생지 앞으로 와서 주먹을 날렸다. 생지의 가슴을 향했지만 여자는 그냥 휴대폰에 생지 가슴에 대고 전화 받으라고 했다. 생지는 전화를 받으며 뒤에 여자를 경계했다. 전화가 연결되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말했다.
내 동료가 무사하게 바란다면 여자를 따라가라고. 남자가 계속 말했다. 저 항아지 안 그러면 다리를 잘라서라도 끌고 갈 거라고. 전화가 끊겼다. 여자가 휴대폰을 빼앗아 생지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장면이 했다. 바뀌어 2층에서 남녀가 대화하고 있었다. 여자가 말했다. 죽다 하나 잡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방심하지 말라며 이러다 전초 준비를 했다. 그때 생지의 머릿속은 빠르게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가 골목으로 들어갈 때 생지의 얼굴이 변하며 분신을 내보내 시간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분신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원체도 멀리 가지 못해 방 안으로 숨었다. 하지만 여자는 빨라서 몇 초 만에 쫓아왔다. 그녀의 동료도 소리를 듣고 왔다. 여자가 번호를 누르자 생지는 가상맵으로 빠이어 들어갔다. 생지가 ABIG에게 통신이 언제 복구했냐고 물을 때 흑발소녀가 이미 생지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연속으로 주먹이 날아왔고 생지는 간신히 피했지만 이어서 은발 남자의 공격을 받았다. 갈색머리 여자는 옥상에서 저격통으로 엄호했다. 세 사람의 공격에 생지는 버거워 보였다. 생각 끝에 자기 능력을 써보기로 했다. 생지가 일어나 반격하려는데 흑발소녀가 빠르게 달려왔다. 생지는 옆으로 피했다. 은발 남자가 위에서 떨어지며 생지를 마구 베었다. 생지는 표현용 능력으로 얼음을 만들어 공격을 막았다. 생지가 뒤로 물러날 때 갈색 머리 여자가 지휘를 잡았다. 총을 쏘았다. 황소리와 함께 연기가 꺾이고 생지는 치유용 능력으로 보호막을 펼쳤다. 두 사람이 놀랐다. 생지에게 두 가지 능력이 있을 줄 몰랐다. 두 사람이 계속 공격할 때 복구됐다.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아저씨가 말했다. 가상맵 입구가 다쳐서 들어가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때의 힘을 쓰는 게 좋겠다고 했다. 생지는 자기도 그게 무슨 힘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고 했다. 권진이어가 말했다. 209조가 좀 이상하다고. 안에 몬스터가 없으니 아이템으로 여는 것 같다고. 생지는 생각했다. 그녀들을 이기려면 자기 능력을 찾아야 한다며 백원물로 들어갔다. 백원물 안에 물 한 개가 서서히 퍼졌다. 하지만 남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칼로 안개를 갈았다. 명중했지만 생지의 분신이었다. 생지가 뒤에 나타나 쌍권총으로 난사했다. 효과가 없자 생지는 바로 돌아서 도망쳤다. 창문에 갈색 머리 여자가 나타나 총으로 생지를 내리쳤다. 생지는 날아갔다.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여자가 권총을 들었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생지가 막았다. 총이 안 통하자 갈색 머리 여자가 생지를 발로 찼다. 생지의 의식이 가라앉고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 로즈 히타이를 죽이지도 못했다고 생각하자 생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천천히 일어나 총을 쐈다. 여자의 팔이 폭발했다. 여자에게 다가가며 나가는 아이템을 내놓으라고 했다. 갈색 머리 여자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온몸에서 무시무시한 기운을 내뿜는 생지를 공여 흑발 여자가 다가가려 하지만 갈색 머리 여자가 제지했다. 번호를 누르자 모두 현실로 돌아왔다. 다른 곳에서 안경 쓴 남자가 초조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생지가 뒤에 나타났다. 주먹을 알렸다. 생지가 계속 공격하려는데 금발 여자가 나와 말했다. 나는 엘러 웨버 국장이야. 내 직원들이 너무 무례했어. 사과할 때. 이 일은 내가 전부 책임질게. 그때 권지니어 이행도 급히 왔다. 권지니어가 화난 얼굴로 엘러에게 말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엘러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부 책임질게. 엘러는 이름을 기소국으로 데려갔다. 생지가 물었다. 내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엘러가 걱정 말라고 했다. 알려줄게. 그러고는 빠르게 승지에게 다가갔다. 다행히 권지니어가 막지 않았으면 일이 나을 뻔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 생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엘러에게 이것만 분석하면 된다고 했다. 엘러는 문제없다며 몇 배신저거에게 안내를 시켰다. 승지 일행은 좋은 표정을 짓지 않았다. 세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앞에 와서 생주와 한조여에게 누구를 탔냐고 물었다. 다른 곳에서 로즈 히타이가 통치자 관할 의료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의사가 코드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선 치료할 수 없다고 했다. 검게 변한 팔을 보며 기술국이면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어났다. 그때 문 밖에 악몽 멤버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다. 건장한 아저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여자는 무심한 표정이었다. 여자는 지윤호로 세계 순위 서이였다. 남자는 허종동으로 세계 순위 6위였다. 회의가 끝나자 허종동이 참지 못하고 사고친 로즈 이타이가 어디 가냐고 물었다. 지윤호는 기술국에 갔을 거라고 했다. 허종동이 의아해하며 거기 왜 가냐고 했다.
장면이 바뀌어 신서호가 한조여 아버지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청계천 다상 맵에 있을 거라고 했다. 거기는 상급 맵이다. 지금은 못 들어가고 능력이 중급이 돼야 갈 수 있다고 했다. 신서호가 생지의 가족을 찾자 표정이 굳어졌다. 한 명은 5급 가상 맵 이술의 전당이 있고 한 명은 6급 맵 도쿄타워에 있다고 했다. 신저호가 키보드를 치자 화면에 거대한 맵이 나타났다. 신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8급 맵이다. 상위권 플레이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한 곳이다. 신저호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내 가족이 죽어서 분해됐다면 기억과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두 사람이 놀랐다. 그때 전화가 왔다. 엘러였다. 능력 분석이 끝났다고 했다. 회의실에서 엘러가 흥분하며 말했다. 넌 특수형 능력이야. 능력 유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문제는 내 능력을 특수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답은 코드 파괴야. 내가 충분히 강하면 이 세계도 파괴할 수 있어. 쉽게 말해 마스터의 힘이야.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엘러가 무슨 급히 세명했다. 항공이 왔다고. 밖에서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항공 멤버가 왜 한 번에 셋이나 왔냐고. 허중동의 앞데스크를 주먹으로 쳤다. 비쇼이고 국장이 악몽보다 높으냐고 소리쳤다. 직원이 급히 해명했다. 지윤호가 말했다. 됐어. 겁주지 마.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싸움이 없자 허종동이 로즈히타이를 비꼬기 시작했다. 로즈히타이는 험악한 얼굴을 했다. 허종동이 식은땀을 흘렸다. 그러다 로즈히타이가 한쪽 손을 못 쓴다는 걸 떠올리고 다시 두려워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직원 둘이 부들부들 떨며 급히 엘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곧 들어올 거라고. 엘러는 대책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생지는 로즈히타이가 왔다는 말에 이어나 죽이러 가려 했다. 엘러가 생지에게 진정하라고 했다. 고집 때문에 다 같이 죽을 순 없다고. 넌 그냥 초고야. 생지는 할 말이 없었다. 한조여의 위로로 다시 진정했다. 초고로 향하며 모두 무사하라고 했다. 허종동과 지윤호가 들어와 대화 중인 두 사람을 발견했다. 허종동이 권진이어에게 또 누가 있냐고 물으려는데 지윤호가 연분을 가리키며 안에 사람이 있다고 했다. 허종동이 주먹을 쥐고 내려쳤다. 문이 쓰러졌다. 안에 세 사람만 있자 허종동이 놀리듯 말했다. 내도 틀릴 때가 있구나. 지윤호가 웃으며. 다른 사람 냄새가 다른 곳에서 도망치던 생지가 로즈히타이와 마주쳤다. 이촉 즉발의 상황이었다. 로즈히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생지가 먼저 반응해. 로즈히타이는 여유롭게 다가갔다. 생지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물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생지가 뒤로 갔다. 총을 쐈고 로즈히타이가 칼로 막았다. 생지가 계속 공격하자 로즈히타이도 참지 못했다. 검은 칼을 휘둘렀다. 생지가 뒤로 젖혀 피했다. 하지만 로즈히타이의 연속 공격이 이어졌다. 로즈히타이가 세계배자 생지는 구석으로 모였다. 칼로 끝장내려는 순간 생지가 특수형으로 바꿨다. 빠르게 움직이며 여러 발을 쐈다. 로즈히타이가 다 튕겨냈다. 생지가 다시 조종형으로 바꿨다. 튕겨진 총알이 공중에 멈췄다. 로즈히타이가 크게 놀랐다. 생지가 주먹을 쥐었다. 수많은 총알이 로즈히타이의 몸을 관통했다. 로즈히타이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생지가 마지막 이덕을 당하려는데 연기가 피어올랐다. 허종동이 나타나 피투성이 로즈히타이를 비웃었다. 허종동이 비웃는 사이 권진이어가 급히 틈을 만들어 생지를 뛰어내리게 했다. 조종형 능력으로 몸의 속도를 조절하라고 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진이어가 미워버렸다. 당황하는 생지를 보며 권진이어가 진정하고 능력을 쓰라고 했다. 생지는 급히 생각했다. 조종형으로 바꿔 낙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몸이 천천히 느려지며 두 사람은 무사히 탁지했다. 권진이어가 생지의 재능을 칭찬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다색이 보니 허종동이었다. 두 사람은 끔찍 놀랐다. 슈징동이 발로 뛰어내릴 줄은 몰랐다. 슈징동은 어깨를 풀었다. 두 사람을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권진이어가 급히 생지를 잡아당겨 마력을 발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달아났다. 도망치는 권진이어가 말했다. 슈징동은 치유형 능력자야. 생명력이 좀비 수준이라 싸워봤자 이길 수 없어. 생지는 놀랐다. 공격형 아니었어? 권진이어가 상향했다. 치유형 능력자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거든. 두 사람이 얘기하는 사이 슈징동은 이미 힘을 모았다. 한 번 점프로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생지는 날아간 뒤
급히 사슬을 잡았다. 그리고 총을 쏘았다. 수쟁동은 다시 만만했다. 피하지도 않았다. 정통으로 총을 맞았다. 그러자 팔이 부러졌다. 수쟁동이 멍한 사이 생지는 바로 권징이어를 안고 다녔다. 수쟁동은 크게 웃었다. 그러고는 능력으로 지결했다. 그리고는 자기 팔을 무기로 삼았다. 힘껏 때리쳤다. 바닥이 금방 갈라졌다. 두 사람은 날아갔다. 그러더니 수쟁동이 힘을 모았다. 자기 팔을 던져버렸다. 위력이 미사일급이었다. 권진이어가 방패를 소환해 막았다. 방패가 바로 박살났다. 하지만 징지는 침착했다. 총의 탄환을 응축했다. 두 에너지가 정면 충돌했다. 징지의 탄환이 수쟁동의 발을 박살냈다. 수쟁동은 깜짝 놀랐다. 배를 웅터지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수쟁동은 다친 배를 보며 점점 부해졌다.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바닥은 또 갈라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날아갔다. 징지가 다시 힘을 모았다. 조준, 발사. 하지만 이번엔 수징동이 들어올린 돌에 막혔다. 수징동은 즉위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권진이어가 멍한 사이 생지가 PK 규칙을 물었다. 권진이어가 놀라며 말했다. 쟤랑 PK 할 거야 플레이어라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수징동은 생지 얼굴을 봤다. 살려두면 안 돼. 권진이어가 규칙을 말하여 하는 순간 수쟁동이 돌을 부쉈다. 그리고 던졌다. 무수한 돌조각이 두 사람에게 날아왔다. 권진이어가 능력으로 막았다. 그래도 그쳤다. 권진이어가 이를 아물었다. 생지에게 조주만 하라고 했다. 자리가 맞겠다고. 수쟁동은 요상하게 웃었다. 권진이어가 금피실을 소환했다. 수쟁동에게 던졌다. 수쟁동이 가볍게 잡아당겼다. 권진이어는 날아갔다. 그리고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수쟁동이 징들을 공격하려는 순간 권진이어가 크게 소리쳤다. 온 힘을 다해 마력을 끌어모았다. 바닥을 들어올렸다. 수쟁동이 갇혔다. 권진이어가 손을 쥐었다. 돌이 시시간에 모였다. 생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이 튀어나왔다. 비투성이 수쟁동이 보였다. 으스스하게 웃고 있었다. 생지가 급히 표현형으로 전환했다. 성과를 만들었다. 수쟁동은 아파서 손을 놨다. 생지는 기회를 잡아 공격형으로 전환했다. 수쟁동이 방패를 소환하려는 순간 생지가 특수형으로 바꿨다. 수쟁동을 한 방에 처치했다. 그때 시스템 음성이 들렸다. 해당 플레이어가 사망했습니다. 플레이어의 페널티 시간을 흡수합니다. PK 페널티 종료까지 26,280시간 남았습니다.